자,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와! 아유 인제야 방송할 만나네. 진짜 그때 저번 주에 방송했던 그 정모 씨 아들. 예. 힘들었어요 그동안. 예. 너희 치기들은 잊어라. 너희 치기는 잊고 당을 지킨 사람을 기억해야지. 박재홍.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예. 아이고야. 자, 이어서 우리 김준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여기서 또 뵙네요. 아, 예. 우리 김준인 평론가님을 또 여기서 뵙다니. 예, 아,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대타 진행 휴가 가셨을 때 제가 대타 한판 진행 승부에서 해주셨어요. 뭐 네. 예, 했는데 진짜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동안 마음이 좀 불편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 장르만 여기도 예, 나오면서 좀 찜찜한 구석이 예. 이 좌편향 진행자랑 같이 무슨 이거 방송을 말씀이세요? 하는 게 엄청 중립입니다, 굉장히 진짜. 좀 했는데 예, 그렇구나. 여기가 지금 좌편향 이게 뭐 천지거든요 지금. 참칭 보수 편향. 아니 여기는 보수 좌편향이에요. 아, 보수 왜 그러냐면은 좌편향. 예. 이재명 대표를 무논리로 막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아. 이재명에 대한 동정 여론을 일으키는 좌편향, 아하. 좌편향 보수. 여기는 예능 좌편향이거든요. 아하. 지금 얼굴 이거 준비한 거 보십시오. 보수하고 진보 비율이 안 맞아요. 온통 보수만 조롱하고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능 좌편향이지. 예. 저는 이제 합리적 좌편향입니다. 아하. 네, 합리적 좌편향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오늘 저희 문 닫아요? 소송 많이 당하신 걸로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JTBC 보도국의 에이스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엄정 중립 신혜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국에서 많이 들었어요. 신혜원 기자가 가면 잘해줄 것이다. 아 진짜. 아 그럼. 예, 잘 부탁드리고. 정프로 2배 잘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CBS 아들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CBS 아들이지만 JTBC의 대들보로 성장한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이미 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 어머니서. 거의 진짜 와, 함께 오래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MB님도 오셨어요. 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음. 영진아, 그 가서 살아라. 거기 막 강도 보이고 좋지. 영진아, 여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거 다 진실인 거 아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 그 한판 승부 진행을 저녁 6시에 정프로가 갑니다. 예, 세는 시간은 푹 쉬고 있고, 대기실에 저를 만난 이후에 좀 푹 쉬고 이제 오후에 저녁 6시에 저희 한판 승부 채널 정프로가 진행하는 한판 승부를 보실 예정인데, 예, 또 저녁에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특별히 정프로가 가면서 또 오늘 이 장르만 한판 승부, 장르만 여의도 동접자가 10,000명이 안 넘을 경우 중간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동접자 10,000명, 예. 구독자 50,000명 5만 명이 못 오르면 나가라. 예. 아니, 그래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동접자 계속 불러주시고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잘 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일상 속 활력을 위한 에너지 부스팅 펜타 시스템 리볼드 아르기니 5,000 와. 이거군요. 예, 리볼드 아르기닌 효과 있어요. 5,000 에너지 부스팅 펜타 시스템. 진짜. 요거 평상시 드셨어요? 아니 저는 운동할 때마다 먹는데 아. 와 이거 진짜 효과 있더라고요. 있죠. 오. 네, 다릅니다. 그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을 생각까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안 샀다? 아니 주신 게 좀 남아가지고 좀 한 2개, 3개 남아있는데 그거 예, 먹고 예. 나서는 제가 시켜 먹어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짱 좋아요. 저도 먹어요. 주신 거 다 먹었으니까 또 도로 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굉장히 방송 잘하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방송의 근원 힘이 또 이 아르기닌이었다라는 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 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신혜원 기자. 네, 이렇게 딕션 좋은 PPL은 처음이었다. 네. 소감과 함께 첫 번째 뉴스. 자, 최상병 특검 또 거부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잖아요. 예.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음. 5시간 반 만에 전자결제로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데 예. 경찰서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 이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예.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대 때 발의됐던 특검법보다 이번 22대 때 발의된 특검법이 더
더 나쁘다. 더 위헌적 소지가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정수 아니 대통령 그 하와이 가셨으면 좀 관광 좀 하시고 천천히 네. 국정을 살피시지 뭘 이렇게 급하게 하셨냐. 일사천리로. 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상했던 수순이었잖아요. 뭐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이번에 반영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면죄부를 부여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예. 생각과 그게 국정 운영과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뒤에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고 예.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의구심이 많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민심과 계속 맞서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일 평론가는? 역시 좌편향 보수의 발언 같네요. 좀 냉정하게 봐야죠. 네. 대통령께서 이거를 거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예.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신 분인데 예. 15번째 거부권이거든요. 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45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87년 이후로는 이제 노태우 7번이 최고고 이미 뭐 역사를 쓰고 계시죠. 예. 이걸로 제가 방심이 징계받았고요. 역사를 쓰는구나. 네. 어쨌든 방심이 진 게 저희도 좀 인연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예,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15번째잖아요. 예. 그러니까 45번을 넘으려면은요. 1년에 9번씩 하면 돼요. 그러면 2년 차 좀 넘었잖아요. 지금 18건 빨리 넘기면 되거든요. 예. 곧 방송 사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19건이 돼요. 그렇죠. 이승만은 이길 수 있다.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45번 이승만을 넘어서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나 왜 조롱으로 들리지 근데? 아니야. 고차원적인. 칭찬이야? 합리적 뭐로 들려요? 합리적 비하냐? 좌편이야. 이런 거를 네. 표현하는 서술어가 매긴다. 아. 이런 서술어가 있죠. 그 제가 예. 틀린 느낌은 아니죠? 예, 뭐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들. 예. 또 비비 꼬고 또 이상하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해달라고 김건희 여사 문자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좀 저는 예. 그런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예. 진정성 있는 사과. 자, 정말 이런 사과하고 싶었다. 진짜 또 사과해서 이런 가운데 야당 반응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긴급 규탄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더민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미래, 야6당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다. 음.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럼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재의결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시점은 조금 바로 할 것까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이제 표결 당시에 참석편 던져가지고 그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준석 전 대표의 응원도 받고 있죠.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소신을 아, 예. 지킨 아하. 안철수 의원님. 네. 살다 제가 안철수 의원님을 응원하는 날이 오게 됐구나. 그런 음. 감격적인 날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이탈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안철수 정도만 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재섭 의원 포함해서 예. 아유 민주당은 아니지. 에이 나는 최상급 특검법은 찬성하는데 사실관계보다는 정쟁 그리고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민주당 안은 이 특검법은 나는 반대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뭉쳐주고 신임 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네. 좀 전당대회 끝나게 되면 국민의힘안, 개혁신당안, 민주당안 이걸 가지고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아, 그럼 민주당도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뭐또 재결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협상을 속도 조절을 할 해야겠다? 것 같아요. 아. 네. 민주당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아니라 네. 그래도 조금 여야가 협의하는 왜냐면 특검법안이 나올 것이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어. 그랬는데 특검법을 못 내놔. 예. 그러면은 그건 한동훈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특검법안을 내놓게 되면은 아니 그럼 지금까지 반대한 대통령과 윤핵관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어느 순간에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콧놀이패다. 그래서 속도 조절은 민주당의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조금 예. 이게 복잡해요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고 무슨 예. 얘기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대통령한테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는 거 뭐 이런 것도 목표가 어느 정도 있겠다고 보지만은 예. 이거를 어쨌든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뭐 조국 혁신당도 우리가 추천권 이거 안 쓰겠다 양보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뭐 천하람 중재안도 있고 뭐 이렇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아주 뭐 공식 테이블에 오른 건 아니지만 수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나에서 예, 민주당 안에서 지금 올라간 특검법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더 소위 말해서 이탈표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예. 그게 이제 7월 19일 이전에 뭐 18일이 그 전에 유력했는데 어쨌든 예. 이때가 전당대회가 한참이고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정말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7월 28일 이후로 8월 초에 하는 것도 임시국회 열어서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어쨌든 일주기를 맞춰야 되는 거지만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특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라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다음에 이 수정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민주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가변적이다 지금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아니 나랑 똑같은 얘기했는데 왜 내가 얘기하면 가볍다고 그래? 다른 얘기가 뭐야? 근데 똑같잖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왜 내 말은 수정- 무시해요? 근데 아니, 다 무시하지는 않고 하는 그냥 질문입니다. 잘 듣고 있지 않는 경시 거예요. 경시. 네, 경시. 네네네. 종합해 봤을 발시, 때 발시. 근데 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안도 있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제3자 네. 추천. 제3자 추천. 그러면 그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어떤 특검법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길까요? 못할 것 같아. 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꼴모르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 움직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자 특검법 만듭시다.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요? 예. 원내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고 듣고만 있고 예 하고 안 추경호 한다. 원내대표랑 대단한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경찰 수사 관련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예. 이미 이거는 끝난 거야. 아하. 실체적 진실 밝혀졌는데 무슨 특검을 해?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든 특검을 제3자가 추천을 하는 그런 예. 방식도 대통령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이 얘기를 원희룡 후보가 했던 게 아. 당론이 금식이다. 금식. 예, 그러니까 안 받는 거다, 안 안 먹는 거다. 안 먹는 근데 건데. 무슨 메뉴를 정해서 후보를 추천을 아하. 누가 하고 이런 얘기 하느냐. 예. 당론은 금식이다. 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첫 번째 허들이거든요. 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첫 번째 맞는 아직 정치력을 누가 대표였지 모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 장르만 경우. 한판 승부는 철저한 중립. 예, 만약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하. 당론으로서 당의 공식적인 특검 법안을 만들 것인지 아하. 이거 안 만들면은요 바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리더십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 예.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그것이 주목되는 첫 번째 포인트. 김기평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과 용산과의 갈등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안 괜찮은 논의해볼 만하다 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막 협상을 하면서 용산의 승리를 더 거슬리려고 하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것보다는 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번에 그래요? 정성호 의원 만나서 예, 얘기를 예. 들어보면은 취재를 했구나. 예.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그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특검법의 특성상 물론 이제 예전에 BBK 특검이라든지 이렇게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예,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임기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약간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너무 힘이 셌을 텐데 이미 저는 대통령 레임덕 왔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문자 논란으로 제대로 레임덕이 왔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든 누가 하든 일단 굴러가기만 하면은 예. 그 특검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우상호, 정성호 이런 분들의 주장이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언론 브리핑 이거 뭐 제안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제안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특검 취재를 해보시면 아는데 네. 한번 특검 굴러가기 시작하면은요, 네. 이제 기자들 거짓골로 거기서 뻗치게 하고 거짓골로 아, 사람 사람 머리 안- 앞에서 예.
사람 꼴이 아니에요. 뭐 온갖 거 다 뒤지고 차량 누구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번호 조회해가지고 막 뭐 온갖 수단에다 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외곽에서 취재하고 뻥뻥뻥 쓰고요.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확인을 안 해, 공식적으로 안 해주더라도 어느 예. 정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공식 브리핑 하지 않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예. 뭐가 됐든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반기가 되면 하반기에 뒤로 가면은 올해 11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딱 절반 지나 임기 지나는 때거든요. 예. 그때 정말 지금 안 되더라도 그때 되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있고요. 보궐선거가 판이 커질 수가 있는 게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10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보궐선거로 서울시 교육감까지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은 예. 바닥을 길 거예요, 분명히. 이거 맨날 이러고 국힘 맨날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질 수 없잖아. 그러면은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조심해야 되고. 오늘 안철수 의원님. 예.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 예, 그러니까요. 그러나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국민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국민과 멀어지면 끝입니다. 개그 하나 할까요? 예, 아니, 해주세요. 그만해 이제. 그 법의 맛을 또 한번 그 청바지를 입고 관심을 받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청바지를 관심 받는 거리. 예.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가요? 진 주목거리. 진 주목거리. 아, 예. 예. 아유, 세상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무튼 뭘 해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대진목의 진주목거리입니다. 아. 그래서 국민의 예. 마음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못 얻어가지고 음. 지금 뭐 징계를 하니 마니 뭐 그런 목소리가 뭐 나오고 있긴 하죠. 그렇죠. 당론도 아니었고 예. 상징적인 게 그 상임위원장 안 된 것이 국민의힘에서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위상, 아하. 평가 이런 것이 능축된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자, 장르만 한판 승부를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하루 특별 진행자로 나서는 박재웅 의원. 자, 이제 제가 안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빼고 제 안경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예. 여태까지 앞으로 안 보이게 내가 안 보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정영재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한 거야? 네네. 이제 우리 패널들이 잘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을 떴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동접자가 한 7,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그 10,000명 채워주셔야지 제가 중간에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저 한판승부 구독자들께서는 장르만 여의도 구독 안 하셨으면 빨리 구독해 주시고 또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중에 저 한판승부 구독 안 하고 계신 분은 함께 구독해 주시고 양 채널 모두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어제 JTBC 특종 와우 녹취록이 또 공개됐습니다. 신영 기자. 원래 한판승부에서도 이런 톤으로 말씀하시나요? 진짜 깜짝 놀랐네. JTBC면 또 JTBC답게 장르만 여의도 답게 예. 액션 해주세요. 그러면 JTBC 특종으로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녹취록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JTBC 단독이고요. 사실 그 카톡방 기억나시죠? 골프 모임 관련된 카톡방. 예. 그게 멋쟁. 처음 멋쟁 멋쟁 해병. 5명이 들어있던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화면 나가고 있어요. 이 카톡방의 존재가 알려진 건 예. 사실 그거였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그 청문회 나가가지고 그 이모 씨 아세요? 라고 했는데 모릅니다. 예. 저는 그 인원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인을 했죠. 관련해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카톡방이 존재한다. 라고까지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예. 자,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자, 지난 8월에 이제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에, 그러니까 사건은 7월에 있었고 8월에 그 카톡방에 있던 이모 씨, 이종호 씨죠. 이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공범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 예. 그 카톡방 안에 있던 변호사 A 씨라는 분이 통화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통화에서 마치 이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해주려고 하는 듯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예. 들어보고 올게요.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사람 좀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건 뭐 거의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데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예, 저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녹취록 내용인데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네. 라고 했다. 예,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VIP는 뭐 대통령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 같고, 지칭하는데 예, 그리고 뭐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죠. 뭐 내가 뭐 별 4개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화 상대가 다시 묻잖아요. 네. 그럼 뭐 좀 위에서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이제 이종호 씨가 그렇지. 근데 뭐 언론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겁니다. 자, 뭐 정황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뭐라 구체적으로 또 이분이 뭐 용산이라든가 어디에 구체 연결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 소장님은 녹취록 어떻게 그러니까 이 보셨어요? 녹취록만 보고 이게 결정적으로 VIP가 누구에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이것은 이종호 씨의 허풍이다 예. 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저는 과거 예를 들어 보면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주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대표를 만들었대. 자기 그러면서 장사하는 여러 사람들. 사람들이 예. 2016년 총선 때 예. 내가 당대표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공천 음. 주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고 확인 전화를 대단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진짜로 정말 내가 해병으로서 그 사단장 예. 멋있고 소문도 좋고 대단한 사람이던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챙겨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VIP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짜로 별 4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려면 한꺼풀이 더 벗겨져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뭐냐면 이종호 씨랑 VIP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내용만 나와도, 통화한 흔적만 나와도 야 이게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예. 자신들이 얘기한 것만 갖고 김건희 여사나 VIP까지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김민일 평론가는? 이게 지난번에 그 멋쟁이 해병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네. 딱 그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아직 빈고리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심플하게 가면은 이종호 휴대폰 빨리 압수수색 해가지고 예.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초까지 통화 내역 다 보면 된다. 맞아요. 그 중에서 이쪽에는 그러면은 임성근하고 한 쪽이 있는지, 그리고 이쪽에는 김건희 여사랑 한 쪽이 있는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미 그때 얘기가 나왔고, 저는 이거 공수처에서 이거는 그냥 사인간의 관계다라고 하면서 들여다보지 않겠다라고 저번에 입장이 나와서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 공수처 이제 칭찬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건 괜찮네. 제보 아니었어요, 제보? 네. 그냥 공익 제보 그냥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찌됐든 공수처도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눈에 띄는 게 주목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뭡니까? 이 보도를 했는데 JTBC 칭찬이 막 엄청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예. 탄핵 맛집 JTBC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예예예. 아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 예. JTBC 칭찬이지. 진짜 JTBC는 잘한다. 사실과 정론 보도를 지향합니다. 예. 계속해 그러니까 주세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태블릿 예. PC 이제 이것도 결정적인 물증을 잡았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아. 이 정도면은 이제 개입 당한 거지. 이거를 수사를 안 해. 그리고 이거 공수처가 제대로 빨리 수사 안 하면 이거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을 짚혔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랑 연락을 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살려주기 위해 구명 로비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약한 고리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일단 들고, 요- 제가 네.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랑 연관도 안 돼 있고 관계도 없는데 그냥 지들끼리 그냥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일종의 허언이다. 허풍. 허언증이다. 허풍쟁이들. 전혀 근거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예. 하나의 어휴, 측면을 우리 말씀해 드리는 장성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논평을 통해서 오는 추석에 용산에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에요, 진짜. 예. 특선물 가능. 특산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사님 봐주세요. 아니, 진짜. 장성철 소장님이 예. 윤석열 정부의 100번째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소문이 아, 100번째. 예, 2주마다 탄핵을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으면 야 장성철이라도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예. 줄을 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단독 특종 보도 같은 경우는 특히 녹취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추가 보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네. 지금 JTBC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건 신혜영 기자? 일단은 예. 그 이종호 씨가 뭐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여러 다른 제3자들의 로비 창구였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의혹이 있는 거 관련해서 그 의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녹취는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자세한 내용은 뉴스룸을 금방 사수하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뭐 평론가님도 얘기하셨고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몇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보도만 가지고 이게 구명 로비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명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고 예. 그 주장을 뭐 뒷받침할 만한 녹취 파일이 지금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허언일 수 있다. 이종호라는 인물의 내가 그냥 뭐 친분 말이야. 장사고 응? 블러핑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주목해볼 만한 건 보통 그럴 때는 제3자를 막 끼워넣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종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카톡방의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구명에 관련된 내용을 쭉쭉쭉쭉 정리를 해줬고 그 내용을 내가 VI한테 전달을 했어.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요? 디테일에 저만 일단 뭐 몰랐습니다. 하나를 더 봐야 돼. 뭐 하나가 더 나와야 돼. 이거는 좀 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어쨌든 처음에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민주당 의원이 뭐 이종호 아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이 정도인데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골프만 치려고 했던 것도 납득이 안 됐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가 오갔는데 처음에 모른다고 한 거는 이거는 약간 캥기는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임성근은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여기는 해병대 사령관 그냥 예약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냥 내정자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커리어가 끝나게 생겼으니 온갖 군데 다 찔러봐서 사실은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꼭 성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종호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 다른 루트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규환 논설실장이 아실지도 모르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이거는 수사를 이것만 한 사람만 좁혀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굉장히 넓혀서 사실은 할 필요가 있다. 예. 자, 아까 그 공수처 수사 약간 칭찬을 하셨는데 대통령 입장은 공수처 수사가 잘 안 되면 본인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공수처가 지금 이 골프범죄 들여다보고 있고 또 공수처를 통해서 뭔가 단독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수처가 자기의 페이스를 뭔가 잘하고 있다. 허를 찔린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진짜 수사하네? 수사를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서 공수처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 임명했잖아요. 네. 그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이게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야, 이거 최상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숨겨지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라는 분들의 공익 제보 형태로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가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수사 의지가 없더라도 예.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수처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혐오와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도 조금 추가로 전해드리면 예. 그 이제 보도가 나가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본인의 오, 입장. 그래요? 중립 어. 임성근 사단장 측이
굉장히 그 언론 대응도 꼼꼼하게 합니다. 맞아요. 네. 저한테도 막 각종 재판자료 다 보냅니다. 예. 박지영 앵커 해가지고 이 본 방송을 참고한 500페이지짜리 그 자료 재판자료 다 보내줘요. 예. 우리 신혜원 기자에게 보내줬구나. 아, 저한테도 안 보냈고 아, 예, 요 예. 해당 단독 단독 보도한 보도한 기자에게 이제 뭐라고 그 입장을 보냈습니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주장은 그거. 예. 이 통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종호 씨랑 이 변호사의 통화가 이루어진 게 8월 달인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던 거, 그리고 이 수사 보고서, 이제 조사 보고서가 들어갔다가 다시 결제가 반복된 시점은 7월 28일, 7월 30일 그쯤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표를 냈다 말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분명 로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통화가 더 이른 시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시점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황당한 얘기네요. 황당한 얘기인 게 뭐냐면은 예. 이 지금 이종호 씨의 얘기 발언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A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 해서 과거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8월 9일이거든요. 예. 8월 9일이 최상병 사건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된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뭐 이런 전화가 왔겠죠. 근데 과거형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장은 아예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자료 500페이지가 자료 김민일 평론가 주소 특정해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아, 예, 뭐 제가 나중에 문자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모르겠어요. 뭐 임성근의 입장은 뭐 임성근의 입장대로 존중하면 되는데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 주장은 다 반박됐다. 제가 A 씨 그 전직 경호처 직원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임성근 본인 나와 A 씨와의 통화 내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는 7부터 8월 초까지 그 A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도 없다. 그 통화 기록 확인해 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압색하면 되겠네. 압색. 예. 자, 오늘 또 JTBC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을 좀 보고 과연 또 이 녹취록 공개 자체가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 탄핵 청문회 얘기가 나오네요. 예, 지금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절차대로 가겠다. 법사위에서 그 입법 청원 있었잖아요. 예. 100만 넘고 막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건의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어저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 정시에 열차 직책폭 출발시켜가지고 예. 바로바로 의결을 했는데 이 탄핵 그 탄핵 건의안의 사유가 되었던 게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예. 뭐 도이치 모터스도 있고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총 39명 채택했는데 그 중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자, 법사위에서 이제 이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라는 것은 이제 탄핵 아니 뭡니까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 소추가 필요한지 뭐 이런 그렇죠. 걸 하겠다는 따져보겠다.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정황적인 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상부모님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인 청문회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문회 하는데 뭐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위원장이랑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청문회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본인들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과하다? 네, 탄핵 청문회 할 수 있지만 예. 여기 김건희 여사나 최윤순 씨 같은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마이크 중지. 퇴장 뭐 이렇게 이제 정청래 일어나세요. 법사위원장 막 일어나세요. 아. 10분 퇴장 막 이러는데 네.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용기 사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출석하겠습니까? 고발을 당해도 출석은 안 할 것 같고 예. 하나의 정쟁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우스운 모양새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탄핵이라는 무거운 주제잖아요. 탄핵이라는 단어는 정말 너무나 엄중하고 정말 무거운 단어인데 이게 너무 가볍게 된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 때문에 그냥 김건희 여사, 최윤순 씨 조롱하고 희화화 시키려는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알면서 지금 채택한 거 아니야? 창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모욕 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질과는 다르게 그냥 대통령 배우자 장모를 챙겨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역풍 맞을 수 있다. 굉장히 엎을 수 있다. 사실은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언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럼요. 검사 탄핵, 또 대통령 탄핵, 뭐 장관 탄핵 다 나오니까. 사회 잘못하면 사회자 탄핵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댓글에는 정영진 탄핵도 있었습니다. 아 예. 네네. 지금 이제 동접자가 9,400명을 돌파한 상황. 예. 제명 안 되면 탄핵이에요. 아, 제가 좀 갑니다. 위험이 가자. 제가 좀 장성철 네. 의견을 탄핵하겠습니다. 의견 탄핵. 반론해 주세요. 아이고. 예. 예. 역풍은 없습니다. 역풍이 없어. 아. 단언컨대 역풍은 없다. 어. 왜 네. 역풍이 없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의 행사를 안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라면은 야당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나오니까 우리도 그러면 구가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많았는데 지금 이 문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이거는 이거는 김건희여서 뭐가 됐든 국정농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낮은 이거가. 자세의 김건희여서 뭐가 됐든 하여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부르는 게 너무 과하다? 김정숙 여사 불렀으면 됐겠냐? 뭐 이런 얘기가 안 통해요 지금은. 장모 최은순 씨도 왜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역에 탄핵 사유 5개 중에 하나가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예, 있어요. 예. 물론 이게 청문회가 가장 적절한 방식이냐는 논외로 하고 예. 어쨌든 안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입장이 뭔지, 땅은 얼마나 언제부터 거기서 샀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는 그리고 불법이라는 주장은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청문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청문회가 뭐죠? 히어링입니다. 아 히어링. 예, 영어로 리스닝이 아니고 히어링. 히어링. 히어링과 리스닝 차이가 뭡니까? 유학파. 리스닝은요 들리는 거고요. 히어링은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의지가 담겨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청문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네. 듣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뭐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니 히어링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불법이냐? 그러니까 저거는 반론해 주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데 좋아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김건희 여사 나오겠어요? 근데 요새 대통령실의 대응은 총력 대응 전면정 이종섭 다 나가 막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 막 해명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문자 파동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는 최종 자기 결정권이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실 나가라고 해도 내가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분이거든요. 물론 대통령 배우자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법적 처벌받고 청문회 나와야지.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런 청문회에 나오겠느냐. 하나의 정쟁 수단으로 공수단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영 좀 기자. 차분차분하게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안 나올 수 없을 때 국민들이 당신들 정말 안 나가? 이거는 정말 탄핵이야. 막 이렇게 분노가 쌓였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한 방울 빡 넣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뭔 일이 있어도 김건희, 뭔 일이 있어도 최영진 나와라. 이거는 아니 결정적일 때는 탄핵을 해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가 청문회를 할 아니라 때 그러니까. 들을 때가 아니고 쌓아 나갈 때 예. 그때 그런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이. 신영 기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약간 그 뭔가 말씀하고 싶었던 표정을 장 소장이 어떤 발언이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집중해 뭐였지? 주세요. 예. 집중을 어제 그 하고 방송 듣고 계신 있었는데, 분이 김준일 평론가님 리스닝이랑 히어링 반대로 말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하는데 예. 의도가 갖는 게 리스닝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리스는 주로 이제 음악 같은 거에 죄송합니다. 넘어가요. 야. 제가 저러나 저러나 미국에서 비밀 4년이나 드립니다. 유학을 했다라는 근데 거는 안 진짜 됩니다. 청문회가 히어링 맞네요. 히어링 맞아요. 검색해 보니까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민병철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 탄핵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아니면 예. 상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황우여 비대위원장께 문자를 보내서 제가 청문회를 출석하는 게 시키면 좋을지. 어떻게 해요 또 문자. 지금. 이번엔 답장을 문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문자 얘기 굉장히 민감해서요. 문자는 한판 승부가 아, 예. 쏘아올린 공이다. 알겠습니다. 자, 누가 김규현 실장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취재원을, 본인의 취재원을 본인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여행을 가셨어요. 예. 아 여행 아, 소호입니까? 도피. 그 진짜 안 예. 들어올 수 있겠네. 예. 근데 지금 해외로 도피 갔어 지금. 여당 전대 국면에 이 아, 영부인의 문자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미, 게 참. 이미 뭐 예정된 휴가이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난타전이 된 첫 토론회. TV 토론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첫 TV 토론인데 결국은 이 문자 얘기입니다. 네, 사실 장르만이 쏘아 올렸죠. 마리 아. 앙뚜아네트로 쏘아 올렸고 아 그렇습니다. 한판 승부가 문자로 빵 1월 터트려졌다. 초에 1월 초에 콜라보가 이미 콜라보. 있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가장 큰 화두는 결국은 그 여사의 문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십을 한 한동훈의 잘못이냐, 혹은 이런 거 보내서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이렇게 당무에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은 식으로 지금 이 문자를 깐 뭐 누구의 잘못 같은 이런 공방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뭐 네. 밸런스 게임도 있었고. 음. 자, 여사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니다. 이건 사과할 거리가 아니고 애초에 김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이 맞섰습니다. 그거 아하. 들어보고 올게요. 예. 여사의 문자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사과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공적 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야, 내가 잘못했다. 문자를 그랬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던 걸 전날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 자 어제 첫 토론회 영상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장 소장님? 난감한 원이죠. 난감한 원이요. 상당히 여러 가지 네거티브 문제를 가장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 네네. 어제는 좀 주관으로 빠지더라고요. 아, 아니 한동훈 그러니까, 말이야 예, 예, 비례대표 때 4천 가족들과 한 거 아니야 막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예.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실을 밝혔든지 아, 사과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더니 예. 상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안 네, 할래 네,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 대목도 저희가 좀 이따 들어보려고. 그게 제일 난감해 보였어요. 아. 그래서 어제 토론을 통해서 판세가 바뀌거나 예.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진 않겠다. 별 영향이 없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토론회가 4번 남았네. 5번 남았네. 처음 보면 딱 이제 기류가 딱 잡히는데. 처음에 다 활용을 집중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기싸움에서. 문제, 민생, 경제, 물가 이런 거 얘기할 거잖아요. 네. 안 봐요 그거는. 문자 가지고 막 물고 뜯어야 보는데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재미없는 토론으로 예상되고 일. 어제 제가 뭐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은 1위 나경원, 예, 2위 한동훈, 3위 윤상현, 4위 원희룡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경원 의원을 했냐면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실점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이렇게 한동훈 후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했다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토론에 준비해왔던 뭐 이렇게 경험이 있었던 이런 연륜이 좀 많이 묻어났고 네. 한동훈 후보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후보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우리가 생각보다 잘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낮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첫 토론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은 좀 예. 나아지기는 했는데 네. 좀 이렇게 공중에 붕 뜬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서 별로 기대치가 낮았는데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네.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예. 한동훈 후보가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은 그 나머지 3명한테 왜 그 지지 연설 다른 데 안 갔냐. 예, 예, 아니 예. 자기가 지금 수도권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본인 지역구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한테 왜 지지 연설 다른 데 안 갔냐고 말하는 게 이게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의 자세인가 그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거는 한동훈을 까기 위한 김준일 평론가님의 억지 주장이에요. 계속 그 해주세요. 얘기를 왜 네. 했냐면은 목소리 톤 높여서. 예. 아니 그때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예. 선거 패배 책임을 져야지. 예. 왜 나왔어 당 대표에? 그랬더니 당신들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잖아. 당신들도 가서 이렇게 지원 유세했으면은 아, 선거 이길 수 있었잖아. 맥락이 그런 있는 차원에서 얘기였다. 나온 거지. 아. 너희들 왜 안 나왔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반론을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은 그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억지로 했잖아요. 갔다가 서 맡기니까. 그래도 했잖아요. 하기 그런데 싫으면 안 했어야지. 자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 딴 데 지원 유세 가가지고 본인 지역구 날려먹는 것과 그러면은 본인 지역구를 인천에서 한 석이라도 강화 지금 2석 있을 때 14석 중에 2석밖에 못 가져왔는데 그거 한 석이라도 가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박빙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안 뛰어본 사람이 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다음에도 선거 말아먹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어유 그럼. 김일 평론가가 정말 국민의힘에 자, 걱정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싸우지 마세요. 원희룡 후보님 이게 다 나와주세요. 경험의 문제입니다. 예. 제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벌써 이겼어요 선거. 당신이 꼴찌야 지금. 조용히 하세요. 조심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풋과이 같이 생겼어요. 풋과이 따로 없네. 아 예. 아니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한동훈의 책임 논의에 있어요. 그런 참 방어적 기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지 공격적인 원희룡 내가 후보님. 왜 한동훈 편 들고 있는 원희룡 후보님은 어제 좀 생각보다 화력이 좀 약하셔가지고 선관위에서 무슨 말을 들으셨길래 이렇게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고 참. 예. 제가.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어. 할 말이 많죠. 한 말 맞지 마. 거의. 선거에서 어. 읍소하듯이 부탁드립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손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조심하세요. 표정도 비슷해. 여기까지. 말고 하세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 한동훈 후보 잠깐 만나볼게요. 한동훈 후보님은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굉장히 토로하셨던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뭔가 신문이 생겼잖아요. 예. 기사가 200건이 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저를 따라하시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따라한 거예요. 예, 아무튼 토론의 총평을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어봤는데 예. 아까 그 저희 얘기했던 그 여사는 문자. 사과할 의도가 있었던 것보다 아.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되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 갈래로 대통령실에 기류를 들었는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도 명확했다. 이런 얘기를 한 7번 했어요. 아니 근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예. 뭐 나한테는 사과 문자 보내고 예. 다른 사람에게는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어허. 그런 걸 링크 걸어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 보냈다 말 이런 JTBC 내용도 있는데 보도입니다. 아, 예. JTBC 예, 요? 어제 했어요. According to JTBC. 예, according to. 낮 중앙일보. 네.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총선에 패배할 거야. 근데 총선 패배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자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올 것 같아. 그때 한동훈 후보자가 당대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자 5번을 보내가지고 내가 나는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문자를 씹었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 만큼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문자 내용 5번만 가지고 보면 저는 사과할 진정성 있는 생각이 있었다고 좀 보여요. 아니 사과할 생각이 없었으면 예. 신영 기자님 제가 저번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씹었어. 예. 그럼 내가 사과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씹었네. 안 보내. 이러겠는데 신 기자님 전 진짜 죄송하다니까요. 나 사과하겠다니까요. 5번 보냈단 말이야. 사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5번이나 사과 문자를 보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예.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 왜냐? 예.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김건희 여사는 아. 내가 사과를 해야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사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반론해주세요. 예. 김준일 일단은 평론가. 제가 장성철 소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줄을 김건희한테 줄을 쓴 거야? 한동훈한테 줄을 쓴 거야? 너 누구한테 줄을? 하나만 쓰라고 하나만 좀 제발. 나도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 지금. 남누구 여긴 어디? 그러니까 여기 예. 그러니까 문자가 5개가 있거든요. 예.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하고 좀 어떻게 좀 관계 개선해봐라라는 거고 1월 19일이 사과가 처음 나오는데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사과 얘기를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이 책임론까지 불붙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처음부터 1000번 만번 사과를 하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이 한바닥이야 한바닥. 한바닥을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그러면은 예. 나는 진짜 이 정부가 피곤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이제 히어링 테스트를 했대, 리스닝 테스트 시켰잖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지금 오늘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사과 안 했냐 못했냐 독해력 시험하는 김건희 문자. 미디어 리터러시 지금 문자 해독력을 지금 하고 있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독해력 거죠. 테스트.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한동훈과 뭐 김경률 한두 명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건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친윤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거를 사과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읽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해력. 읽고 제 문해력 수준에서는 이거는 사과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유 불문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단서가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얘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거는 하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고 선입견이에요. 장소라도 그렇고 어저께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고 심지어 노영희 변호사도 이거는 사과하겠다는 거다. 이 진심은 알아줘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진심을 알아볼 방법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가 또 보낸 또 다른 문자들도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아까 말씀하신 JTBC 단독 보도였는데 아까 우리 김 평론가님 읽어주신 1월 19일 문자 그 같은 날 1월 19일에 김건희 여사가 여권 인사들한테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이것이. 그 메시지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어떤 보수 논객이 주장한 글을 이제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여권 인사들한테 보냈다는 건데 내용을 볼게요. FL이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나? FL은 퍼스트 퍼스트 레이디. 붙어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가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나? 했더니 그 사과를 한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묻어 뜯을 것임.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매도하고 남편이 책임지라는 수순. 여기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 보수 논객이 한 말을 김건희 여사가 전했다는 거죠. 여권 관계자들. 그 아래 답변이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답변인 거예요? 아니요, 답변은 아니고 그 보수 논객의 주장이 정리된 글을 김건희 여사가 공유를 했다는. 공유를 했다. 그러고 나서도 저렇게 보수 논객은 저랬지만 19일 날 또 문자를 보내서 사과할게요라고 그랬고 23일 날 보내가지고 또 사과할게요라고 했잖아요. 저 문자는 하나고 사과하겠다는 문자는 5개 아닙니까? 5대 1이잖아. 그럼 사과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지. 사과 안 하겠다는데 방점을 둬요?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김건희 여사 우리 그동안 계속 꿀 달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제가 어리석었나요?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예의 바른 분이다라는 거를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나는 이래서 이게 부부 사기단 같아. 아니 왜 그러냐면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김진일 평론가의 입장은 저희 JTB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 주세요.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이관섭 보내가지고 야 너 물러나. 1월 21일 날. 1월 21일 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23일 날 또 사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진짜 결정권과 주도권을 분열증 올 것 같아.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농담에 한동훈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정신 분열증 올 것 같아. 1월 22일에는 이철규가 딱 이거는 정치 공작입니다라고 딱 선언해버려. 그러면서 아무도 이제 토를 못 다뤄. 이런 상황인데 또 23일 날 보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친윤들한테 사과한다라는 시그널 하나 보내면은 싹 상황 다 정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사과는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확한 시점과 조절해가지고 해야 임팩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한테 그럼 다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다 그 사과한대 사과할 것 같아 막 이러면 효과가 반감이 되거든요. 그 탁월한 정무적인 감각을 가진 김건희 여사가 이 상황을 한 판에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 것이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진짜 정무적 감각이 있으시면은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하와이 미국에서라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과하시면 되지. 나토 정상회의 지금 외교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자결제하듯이 전자사과. 혼자 사과하시면. 그럼 또 진정성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사과 잘하잖아요. 우리와의 대화에 큰 관심이 없는 우리 장르만 여기도 제작진이 10,000명이 돌파했다. 와, 박재홍. 2부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너무 면허증 받으셨네. 이 정영진 당점기에서는 있을 수
수 없는 일이에요.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예, 아니 뭐 자주 10,000명 넘는 거 알고 있어요. 저 예, 그러면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문제에 답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여사님 근데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참모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확실한 입장을 주시면은 저희가 당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정치력이 있네 없네 당신이 그거 안 받아들여가지고 수도권에서 20석 날렸네 안 날렸네 이런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한동훈 후보 측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과 문자 5분만이 아니라 앞뒤로 정말 많은 문자를 받았다. 근데 거기에 대응을 하고 답을 했으면은 아마 총선 개판 났을 거다. 공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문자에 답을 안 합니다. 그건 참았어.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딱 선언을 해버렸죠.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배지 달고 싶어 했거든요. 출마해가지고 배지 달고 정치적인 생명력을 쫙 유지하고 2027년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을 가고 싶었거든. 예. 근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너 비대위원장 자리는 주지만 너 출마는 하면 안 돼. 너 배지 달면 안 돼. 너 불출마 선언해야 돼. 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때부터 기분 나빠했었고 야 비대위원장이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 그런 점이 좀 쌓여 있어서 아하. 이런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겠구나. 공천에도 식으로 하면은 내가 못 받아들일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얘기가 대통령을 경로하게 하여 와이프의 김 여사의 문자를 씹다니 이런 XS를 내가 어떻게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다고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할 그렇게 속 좁은 분입니까? 그런 네. 선입견 갖지 마십시오. 오늘 조간에 그 보도가 있어서 한겨레가 예. 보도를 했고요. 예, 그거 얘기해 주세요. 예,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건데 뭐냐면은 이제 갈등이 생긴 다음에 1월 달에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이 그래 한동훈이 충정은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예. 이런 XX. XX인데 어떻게 믿냐? 왜 김건희 문자를 씹냐? 아하. 이거를 가지고 경로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밴댕이 속같다. 용어 사용의 신중을 욕은 아니에요. 이건 예, 아주 예. 우리 전통적인 거고. 우리 JTBC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이런 제작진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작년 12월 19일에 법무부 장관 이제 퇴임 직전에 그 얘기 할 때부터 이미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아. 오늘 중앙일보가 자세히 써놨어요. 뭐냐면은 예.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아.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다 여건이 뒤집어지고 용사에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그거죠. 봐라. 예. 요겁니까? 내가 지금 비대위원장 다 시켜줬는데 예. 지금 어디 지금 특검법 받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미 보도가 그래 조건부 수용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니까 이미 예. 완전 다 뒤집어지고 경로가 돼서 이미 관계가 이때부터 파탄이 났던 거고 문자 안 받으니까 또 경로하고 야 잘라 이렇게 되고 뭐 이게 이제 봉합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예. 한동훈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뭐 김건희 여사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1월 15일날 문제 받았더니 예. 17일날 여기에 김경률 나와가지고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하면은 그냥 예.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해는 돼요. 근데 추하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추합니다. 예. 아, 요 갑자기 이분의 입장이 궁금한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잠깐 홍 시장님 표가 거기 있구나. 아 대구 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예. 이제 얼치기를 떠나고 아, 떠내기를 떠나고 레밍 집단들 다 떠나라. 드나라. 따라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고 우리 당을 지옥까지 몰고 가가지고 아, 당을 수사하고 내를 2년 넘게 수사하고 그런 사람을 와당 대표 만들려는 장 조장은 이유를 압니까? 저는 뭐좀 홍시장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 거부 선언.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인자 정신들 차려라. 음. 당을 지킨 사람을 뽑아야 된다. 아하. 누누이 얘기하고.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보면 사실 1월 15일 날 보낸 문자를 보면 한 번만 부인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예.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게 있었고 1월 25일에도 보면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보면 뭐랄까요?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두 분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이 정부 주도가 가능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의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사장을 시켰는데 그 사장을 예전에 그냥 철없는 아들로 생각을 해서 감내라 얘네라 막 이러니까 그 사장은 문제는 나도 사장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거죠. 비대위원장했으면 반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윤석열 한동훈 사이에 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한 달 안에. 근데 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문자 다 공개를 하면은 큰일 난다. 예. 문자 토론회에서 사탄 난다 뭐 이런 식인데 제가 들은 단어는 그보다 훨씬 셌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저한테 전달해 준 거는. 그 정도로 이 세 분 사이에서는 서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서사도 있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서사도 많은 있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있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 아주 고위 핵심 관계자가 예. 한동훈 캠프에 전화해가지고 문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확전하거나 문제 삼거나 아니면 더 부추기거나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이거 관련해서 더 좀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빠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주도권이 이미 한동훈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은 보다도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면 저기 막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려면 자꾸 앉아. 대통령하고 나랑 이런 문제 주고 하던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권력을 완전히 접수하는 단계로 가게 되지 않을까. 3년 남았는데 미래 권력이에요. 과거냐 미래냐? 권력은 미래입니다. 과거 권력은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진일 평론가는? 아니 뭐 큰 틀에선 동의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방송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약점을 서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와르 영화 같은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한번 좀 되고 다 서로 겨누고 있는 거야. 야 겨누기만 해봐. 근데 장해찬이 등장해서 댓글찜 이러면서 한국이 나는 게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한 명 들어오면은 갑자기 막 서로 총질하기 시작하거든. 장해찬이 어저께 확 들어오더라고. 어제. 저희 한판 승부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한동훈 서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반응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고 싶겠어요 거기서. 거기서 하면은 장해찬과 드자비를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거를 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한판 승부 측에서 섭외를 했어요? 아니면은 장해찬 나오고 싶다고 장해찬 했어요? 전 최고위원은 오래전에 섭외가 됐었습니다. 예, 오래전에 섭외가 됐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저희 한판 승부를 뭐 다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진 않고. 아니 어제 JTBC도 나와가지고 네, 어제 저희 완전 무대 협박을 영화에 하더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문자 안 끄고 나한테 뭐라 하기만 해봐. 내가 이제 다 깐다 막 이러더라고요. 뒤가 없어. 왜 그럴까? 뒤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과의 사이는 그러면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니, 괜찮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해석이에요. 괜찮다. 서로 약점을 많이 잡고 있고 알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가 없다. 네, 서로 영역을 지켜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있었던 일을 내가 다 까면은 정말 이거는 국정농단 개입, 당무 개입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과거 했던 거 다 까? 그러면 한동훈은 당대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예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킬 거다. 왜냐? 정무 감각이 탁월한 김건희 여사가 극단으로 치달을 일은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어제 서정호 변호사도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제가 먼저 했어요. 우리도 나갔어요. 요거 나왔습니다. 받아서 서정호 변호사가 카피한 겁니까? 걔 요즘에 막 재방송 보면서 단어 이렇게 백서 서로 쓰더라고요. 친구시니까 또 걔라는 정도 네네. 그 친구. 근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뭐 그 서정으로 빙의가 되는 거 같아요. 동기화되는군요. 네. 전공강에 탁월합니까? 본인 예. 사안 빼면은 나쁘지 않다. 본인 사안 빼고는? 본인 사안 빼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사과한 것도 전무관과 괜찮은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사기야. 사과가 아니라 사기야? 그냥 사기야. 예. 사과 안 하려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예. 어쨌거나 우리 전당대회가 국민들과 당원들과 천만 시민들에게 믿음과 예. 희망과 사랑이 돼야 되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시장님.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 절망감이 듭니다. 진짜 똑같다. 제일 예.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 키가 끼는 예. 정말 잘 만들었어요. 155m. 만드지 안 하면 안 되나? 그건 정말 오해인데요. 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대 시설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상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주공화국의 상징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귀가 좀 크지 않나요? 근데 시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말 긴 것까지 똑같아. 그 부분에서 제가 서시에서 21m 태극기가 어떻게 펄럭여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게 풀을 잔뜩 내줘요. 태풍 루사 때 아니면 펄럭이지가 않아요. 21m. 달에서도 태극기는 흔들렸어요. 아, 태극기 아니라 성조기는. 예. 예, 오세훈 시장님 너무 오늘 분량 많이 찾아오셨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장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도 성조기는 흔들렸다. 왜 태극기가 안 흔들리냐? 21m가 펄럭인다고? 아, 밑에 선풍기 틀면 되잖아요. 정형 얘기하십니까? 예. 민주당이 원고 접지 마세요. 민주당 얘기도 짧게 하고. 예, 어디 가시려고 그러죠? 오세훈 시장님은 저희 한판 승부나 장르만 여기서 직접 나와주시면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시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두관 전 의원이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얘기 전해주시죠. 네,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의 파괴의 병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저 김두관의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쉽게 말해 뭐 이재명 잡으러 나갔다 이런 건데 실제로 못 잡더라도 괜찮다. 나의 출마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말씀을 주셨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오늘 출마 선언했거든요. 11시에? 예, 했습니다. 그래서 먹사니즘이라는 키워드 들고 나왔어요.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 먹사니즘? 네, 아무래도 좀 중도 확장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 집권 세력이 상식적이라면 물러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이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내가 연임에 도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1인 독주 체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리인이 누구인가 그 측면에서 나의 연임 도전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자, 김두관 전 의원의 출사표. 자,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 되니까 전당대 레이스가 시작되면 토론해야 돼 뭐든 해야 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언급을 해야 되고 당내 민주주의 얘기 분명히 해야 될 텐데 레이스 어떻게 진행될까? 이건 김준일 평론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나와서 붙으려면은 세야 돼. 이거보다 더 세야 돼. 더 세야 돼. 완전 톤도 높이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77.7% 얻었잖아요. 예. 그거보다 그러면 이거 환산하면은 한 20, 한 24% 얻은 거잖아요. 맞아요. 23, 24. 정확히 하면 77.77. 예, 77.7. 그러니까 예. 23보다 더 얻으면은 무조건 상관이에요. 김두관의 선거. 그럼요. 김두관의 선거. 이재명 대표 득표력이 더 떨어진 거예요. 지난번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반대했어요. 안 나오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김두관 의원에게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뭐 방송 워낙 많이 하잖아요. 김두관 의원님, 평론가님의 방송을 모니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한 일주일에 20번 넘게 나오는데. 어휴.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이왕 나오셨으면은 예. 제대로 붙어라. 선명하게 붙어라. 제대로. 김두관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지금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네, 우리 조영남 선생님. 예.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관심 가져주세요. 아니, 최고위원 선거가 관심이 있어요. 최고위원 선거.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위원 많은- 선거 나가시는 분 잠시 후에 만나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현주. 온통 예. 관심이 예.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제가 응원하고
항상 열심히 지금 도와드리겠다. 10m 전방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너무 이현주 말씀을. 화이팅! 이현주 화이팅! 오로지 제 관심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 그 선글라스 끼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제작진이 준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제 개인 소장이 아니어가지고 잘 어울리시네요. 가져가시면 출연료 깝니다. 예, 안 돼요, 안 돼. 다음 시간에는 요거 쓰시고 정프로랑 함께 하셔도 오, 그렇게요. 약간 그 영웅본색 첩혈상 느낌 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예, 예, 예. 마무리를 아저씨 토크로.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두 분이나 김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동접자 만 명을 했기 때문에 네, 항상 뭐 그냥 있는 일이니까. 항상 있는 네. 일인데 그래도 저도 그냥 기본 방어는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그리고 이상 크리에이터는 자, 잠시 계실 거죠, 그죠? 네. 예, 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장르만 한승부. 예, 여기 라디오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온에어에 돼 있는데 여기 어플이 없어요. 예, 풀이 없어가지고. 예. 자, 장르만 인터뷰.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하피풀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장르만 인터뷰. 자, 오늘 함께하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 JTBC에서 보시니까 새롭습니다. 네, 좀 네. 뭔가 더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여기가 좀 더 젊은 분위기가 나오나?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인터뷰해 주신 분은 JTBC 보도국의 에이스인 최윤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현주 의원님 오신다고 파란색 그 남방을 입으신 거예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 화면상으로 굉장히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예, 아, 진짜네? 여기서 볼 때는 약간 칙칙한 예, 실제 보는 거 저기서 칙칙하다니 브랜드에서 항의 옵니다. 예. 저기서 보니까 완전 아, 파란색. 아주 좋은 색깔. 자, 이어서 우리 CBS의 아들이자 JTBC의 대표 이상민. 네, 살 부모님이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쳐 보이세요. 괜찮으신 아, 거죠? 괜찮습니다. 아니, 살이 예.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저요. 네. 아, 끝나고 다이어트 상담 받으시면 이현주 의원님을 보니까 진짜 힘이 납니다.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요. 힘이 안 나십니까? 저를 보니까 힘이 빠지신 것 아니,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어떻게 살이 빠지죠? 네. 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자, 오늘 이현주 의원님과 장르만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일단은 이 이슈가 가장 핫하기도 하고 저희 한파승부에서 처음 이슈를 제기하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이슈를 많이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낸 문자 5건 공개가 됐습니다. 요 문자 익십 논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심하죠. 네.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이 개입을 하더니 이제 문고인이 개입을 하고 문자를 근데 이렇게 뭐 5개나 보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자 정상은 5건을 아니죠. 보시면 네. 사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사과할 생각은 없는데 문자를 보내준 거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생각이 없다라고 단정하긴 좀 어려운데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아, 그런가요? 역시 전 국민이 다 그냥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문해력 상황이- 테스트를 네, 해야 그런 되는 거죠.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벌쳐놨다. 불 쳐놨다? 네. 그 어떤 면에서 좀 알리바이다? 그러니까 그 사과 이제 의사도 사과를 있었다는 할 거지? 의사가 반쯤 있는 상태에서 일단 보내놓고 알리바이도 만들어놓고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었다. 내 마음 네네.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5번이나 보낼 정도로 왜 한동훈 위원장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내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한 게 그냥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지. 네.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서 네.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다 지시를 할 거고 그럼 대통령실이 네. 필요하면 당 지도부하고 그때 의사를 물어서 뭐 절차나 이런 걸 밟아서 하면 되죠. 지금 이거 갖고 책임론이 나오잖아요.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직접 선거를 뛰셨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를 했다고 하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좀 많이 줬을까요? 그 당시에? 총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아 총선에. 네네. 글쎄요. 근데 뭐 이미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번 총선이잖아요. 그죠? 지난 총선은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은 저는 이미 상당히 많이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문자를 씹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 본인은 이거 사과하기 어렵다는 뜻을 해석했다라고 계속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 이상한가요? 뭘 해석을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일처리하진 않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누군가가 어쨌든 뭐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왜냐하면 정치적 행위들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뭔가를 말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뭔가 글을 쓰면 그게 다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석하고 내가 알아서 지나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하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답을 하든 아니면 당에다가 넘기든 아니면 대통령한테 넘기든 그리고 대통령실에다 넘기든 여러 부속실도 있잖아요. 그때 부속실이 있었나요? 어쨌든 부속실 그때는 없었나 보다. 그래 어쨌든 그 비서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보통 공식적으로 이것을 딱딱 끊죠. 내 앞에서 딱 끊죠. 안 그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신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공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것을 끊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끊어놓은 것은 왜 안 끊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된 건지 그건 조금 모르겠어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원님 그런 평가는 동의하십니까? 어리석어서 그랬다. 아하.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정치를 왜 그런 식으로 하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기 정치? 자기 정치? 영부인의 개입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개입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을 이제 공개한 것이 영부인이라면 그렇다면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래. 지금 와서 개입하는 거죠? 이제 와서 이거 만약 그때 그러면 그때 공개하는 거죠. 지금 와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불거지길 바라고 공개하는 것이고 의도가 뭐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부인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것을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쨌든 영부인의 무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실수로라도 그냥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경솔한 행위인 거고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좀 무책임한 행위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그런 면모가 보인다. 그 전당대회 초기에는 어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서 약간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약간은 보면 좀 도끼개긴 같은 그런 느낌이 도끼개긴. 그래서
결과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명 위원장이 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정치 도대체 대선을 꿈꾼다는 사람이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합니까? 이게 의도한 거든 아니든 간에 그죠?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일이 불거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행동인데 그러면 이걸 보고 실망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편을 가고 영부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계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당의 이제 그냥 망신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 중에 댓글팀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1월 23일 문자 보면. 네. 근데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댓글팀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뭐 하기도 하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이런 댓글팀 얘기는 뭐 공공연한 얘기인데.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있어요. 전당대회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예. 레거시 미디어 쪽에 보면 네. 그 댓글이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게 비슷한 톤으로 네. 다른 그리고 내용이지만 특히 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여성 댓글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여성들의 댓글이 늘어난다. 네. 어. 조금 특이한 현상이다. 더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여성들. 아, 어떻게 근데 문자하면 이제 어떻게 나이 많은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 있잖아요. 내용상으로. 네이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성비가 나옵니다. 네, 연령과 성비하고 연령 야,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 왜냐면 정확- 저는 보거든요. 야,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근데 보통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특히 네이버 쪽은 일반적으로 저기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대개는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이 많이 댓글을 다시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예, 예. 그죠? 어르신들이 많이 다시는데 특이하게 한동훈 위원장 그 기사는 성희만이더라. 여성 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예, 예. 근데 그게 과도하더라고요. 아, 과도하. 여성 팬이 과도하게 많은 건 아닐까요? 뭐 실제로? 미드손이나 이렇게 팬클럽이 아니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조금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아는 입장에서 네.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하. 네, 그 지지층이라는 게 그렇게 여성만 있는 그건 뭐 이게 무슨 아마 저 그 뭐죠 저기 팬덤? 아니요 그 저기 보면 그 아마존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네. 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여성만이 네, 지지층이 있는 있는 건 그 이상하다. 분위기는 아니죠. 아. 근데 그런 댓글의 분위기를 봐서 조금 이상하네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어분이 이 논쟁은 또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정치권의 댓글팀 이야기. 자,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뵙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하시면서 네. 의원님이 한동안 정도는 내가 잡겠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저 정도 저 사실은 제 상대가 되나 하는 좀 약간 건방진 생각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그러나 어쨌든 네. 저는 어떻든 간에 대표를 못해봤고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이라 할지라도 형식상 어쨌든 대표를 해봤으니까 네.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세가 네. 본인이 장관일 때 180대 1로 싸웠다. 뭘 180대 1로 180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석수. 의석수 예. 180명과 장관 1명으로서 국회 대정부 질의할 네. 때도 사실은 그 대화할 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뭐랄까 반론을 통해서 제가 그 자리에 보수층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맞다 이 아하. 미니진 의원님이 네. 민식으로 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말장난을 계속 하시는데 네. 말장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예. 본인의 영혼이나 본인의 정치적 경험 속에서 체득된 진심이 담긴 얘기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명언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명언. 어떤 다른 유명한 과거의 어떤 정치인, 다른 나라 이런 데서 나온 명언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그 외워서 하시잖아요. 그때는 듣기 좋죠. 하지만 그게 국민들 마음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정치를 하다 보면 국민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 네.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이 봉착한 국민들을 네. 보면서 자신이 이제 거기서 그 국민들과 함께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치인으로 크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아직.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대표적 연임 도전 선언을 하셨죠. 네. 메시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뭐 메시지는 그래도 바람직한 으로 잡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들 탄핵 얘기를 하시죠.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면 어제 이제 JTBC에 뉴스로 나왔지만 네. 이 지금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된 최상병의 죽음과 그 수사 외압과 관련된 밝혀진 사실만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적 이해관계 고리에 대한 정황사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정의 어떤 동력이 상실돼가는 거의 무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외교, 뭐 안보 이런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국정 능력이 없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아는 얘기고 네. 그죠? 그 뭐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되고 그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자격이 없고 이건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대안으로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에 대표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부 임기를 할 때는 다음 차기 정권으로서 네. 그러니까 집권을 우리가 했을 때 저기가 집권하면 좀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번 지도부의 과제다.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그 보여주는 희망과 것을. 어떤 네. 당연히 윤석열 정권과 맞서고 네. 또 불이한 것들을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그래서 견제도 하고 네. 또 그다음 국가를 개혁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은 강력함은 보여줘야죠. 하지만 한편으로 저 당이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힘이 나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입니다. 제가 상대가 없을 줄 알았는데 김두관 의원이 상대로 등장했어요. 김두관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전 대표의 추대 분위기 속에서 1인 독주 체제가 계속되면 민주당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권 교체도 어렵겠다는 우려가 컸다 하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는 이 김두관 의원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심지어 어떠냐면 1인 지시에 일렬 종대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 제거 못하면 민주당 붕괴한다. 네. 당연히 바로 해주세요. 먹사니즘이 좋은데. 네. 아니 저는 먹고 사니죠. 네. 저는 뭐 누구든지 출마할 자유가 있고 네. 또 그분은 그분대로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당에 이재명 대표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열성 당원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은 자유니까 그분이 나오시는 거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로 단련이 되신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을 이렇게 막 공격하거나 이런 것만 좀 집중하시지 마시고 저는 비전에 대한 경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두관 전 의원님은 출마하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까요? 성공 여부가 24%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아까 이제 왜 24%? 그러니까 지난 77.77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표, 일기 대표 일기 대표 할 때 네. 득표율이 그 득표가 77.77이기 아, 때문에 이걸 연임할 때
한 80을 얻으면 네. 연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국민이나 당원들이 네. 더 잘한다. 네, 제시님을 이현주 하는 의원님께서 직접 인터뷰에서 김두관 의원을 향한 격려성 투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성 투표는 투표. 예. 그럼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도전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누가 여기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참가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전당대회 이제 흥행과 여러 네. 가지의 네. 또 나름의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격려성 투표도 있을 수 있다 아. 이런 의미죠. 네. 85대 15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85대 15 정도? 그 정도? 네. 아니 그래도 또 80대 20. 지난번 글쎄요 한 20 정도? 네. 20% 내외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 그분이 어떻게 레이스를 벌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 격려성 투표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참신한 얘기들을 하면서 와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새겨 들을 만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비전도 막 제시하고 네, 이러면 네. 보완이 되네. 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 당원들한테 하게 한다면 그러면 격려성 투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얘기한 격려성 투표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야 이번엔 좀 어렵지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다음번 정도는 한번 다음 타자로 한번 아. 생각해보자. 재수생이니까. 우리가 여러 이제 말하자면 그 후계 구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이후. 네, 이후 차기 구도. 차기 구도. 네. 그럼 차기 구도의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로 떠오를 수 있는 본인을 그렇게 자리매김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게 성공한다면 격려성 투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얘기한 격려성 투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치는 또 상상의 영역이니까 아주 참신하다면 뒤집기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질문의 상상이 현실성이 큽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네. 대선 국면이라 네. 대선 네. 국면.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너무나 추락해 있어서 네. 이미 차기 대선 국면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 근데 어제 전당대회 그 TV조선에서 OX를 보면 네. 이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OX인데 4명 다 X라고 얘기했어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후보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의 희망사항. 희망사항입니까? 네, 네, 아하. 네. 심지어 나경원 의원 이재명 전 대표 퇴출하겠다. 이재명 결의안 구상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판단? 무슨 결의안? 이재명 제명 결의안. 그 이재명 대표가 발음 잘하겠네. 이재명 제명 결의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두렵나 봐요. 그런 것까지 내시는 거예요. 우리 윤 의원님이 인터뷰 시작하면 처음 웃으셨는데 자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구상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께 영상 편지 부탁합니다. 제가? 예. 자 나 의원님. 아니 예. 저기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나 의원님이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 아주 비정상적인 보수 인사들 많으신데 그 개중에는 그래도 좀 정상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 의원님이? 예, 그럼요. 그리고 오래 되셨잖아요. 그 보수 인사 중에서. 네. 당을 오래 지키신 분으로 전 나름 인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너무 의식하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길을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지 파이팅 하세요. 예, 좋습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따뜻하게. 파이팅 하십시오. 진지하고 네. 따뜻하게 아니 진짜 보여주셨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막 거기에 막 쏠리다가 쏠리다가 본인 페이스 잃지 마시라. 네, 페이스 잃을 것 같아요. 나경원의 정치를 하셔라. 걱정돼서 제가 신고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목표는 몇 등이죠? 뭐 그거야 항상. 네. 수석! 1등이죠. 1등! 근데 왜 이렇게 12명 중에 1등! 그렇죠.
여쭤보는데 왜 이렇게 떠신 거예요?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저는 막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 처음에 네. 그거 제가 저기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다 원고의 문제인가요? 그래가지고 약간 띄워왔어. 숨이 찬 거였군요. 네. 긴장 내시 아니라 아니 긴장도 좀 되고요. 네. 앵커들도 뉴스하다 갑자기 그러면 막 저는 너무 비장해가지고 조금 비장도 했죠. 네. 비장도 하고요. 여러 근데 가지 복합적으로 출마하시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랑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전국 상황, 시국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저 지금 시국 상황 되게 심각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이 원래는 3년 후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대선 국면이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하고 강력하게 맞서는 역할, 그리고 또 한편 이제 대안 세력으로서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부채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수권 정당이 돼야 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장 강하게 갖고 계시는. 네, 그래서 뭐 예컨대 미국이 올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될 경우, 이제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 이런 우리나라가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 이 고민이 우리가 돼 있는가에 대한 토론들, 이런 것들도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죠. 출마 시기를 두고도 좀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당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친구도 많이 만들고 이게 조금 적응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시간이 필요할 텐데 조금 급하게 나가시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원내직이면 그 말이 맞죠. 의원들하고 일하는 거면. 네네네.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건 당원들하고 일하는 거니까. 당원들 당직이라서. 요구가 강하게 있었나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번에 나가라. 네, 나가서 싸워라 이런 건가요? 네, 당원들은 이현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이 영입했는데 그러면 지금 필요해서 영입한 거지 2년, 3년 후에 필요해서 영입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압도적이었죠. 그 나올 거면 빨리 나오는 게 좋다라는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벌써 그런 것까지 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같이 출마해서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었다고 뭐 어쨌든 어차피 당원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당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당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라는 것은 당원들하고 활동하는 거라서 그러면 최고위원 나와서 이 과정,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당원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당원들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과정을 할수록 당원들하고 빨리 융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하고 뒤에 물러나 있으면 물러나 있을수록 당원들하고 접점이 늦어지는 거죠. 오히려. 최고위원 후보가 12명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 친명이다, 선명성이 부족하다, 혹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 친명은 사실은 아닌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당 분위기로는 이제 다 친명이 돼가는 분위기죠.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더 막 친명을 또 막 표방하기도 하고. 또 그 표방을 해야 또 이렇게 혹시 예전에 어떻게 해서 당에 들어왔냐 이런 것 때문에 친명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일수록 또 친명을 더 표방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사실 정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뭘 더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는 것, 그죠? 근데 권력을 잡는 것 그 자체보다도 저는 뭐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권력을 잡아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이 좋은 것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부가 돼서 이 성공한 어떤 정권을 창출하는 것에 어떤 역할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이 포부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저는 당원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께서도 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그 기자회견도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 거론하지 않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최고위원 나가시는 분들은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메인 메시지인가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기자들이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그리고 뽑았군요. 정봉주 전 쓰시는 의원, 분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닥치고 공격, 닭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셉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이념배 분들도 의원도 계신 그렇고.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또 의원님의 그 출마 선언문은 굉장히 그거 보면 신중하고 톤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를 얘기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이 허용한 한도에서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정도 톤이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강한 톤은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지도부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사법 리스크를 막 전면에 내세우는 게 이재명 대표께서 원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지도부가 되면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런 것들 다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도 자기 변호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 변호인들이 다 훌륭한 분들 다 잘